지금 제주의 가장 큰 화두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상주 인구 65만 명,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제주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제주의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청정과 공존이 화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청정가치, 제주 도민이 주체가 돼 투자 자본의 중심이 되는 공존가치.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석학을 모시고 역사, 문화, 철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석학이 아니고 농부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원 아마 잘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 정원의 이름이나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잘 모르시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3년에) 제주를 처음 왔습니다. 목포에서 배 타고 건너올 때가 63년인데 첫 번에 와서 제주를 한 바퀴 돌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환경에 매료돼 가지고 그때 일주도로가 다 비포장이었는데 밭에 배추꽃이 피고 열매들이 노란 열매가 달리고 그래서 그리고 상록 화렵수가 많고 그렇게 해서 육지에서 볼 수 없는 환경에 매료돼 가지고 저녁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못 이루겠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여 차례를 다녔습니다. 여기 신제주에는 그때 초가집이 한 20여 채가 뜸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시내 초가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길도 전부 좁고 다닥다닥 붙고 그런 환경을 저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는 포장이 하나도 안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청수닭몰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저지를 갖다가 청수닭몰이라 합니다. 이게 제가 63년에 처음 한 바퀴 돌고 서부두에서 밀감 하나 들고 나가려고 배 타고 나가려고 하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저지에 지금 이런 땅을 가지고 저기서 가시덤불은 다 잘라서 태워버리고 저렇게 돌 많은 땅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저 두루에 100년이 가보라고 거기에 발전하나. 그리고 저지에는 전기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받아서 그걸 모아서 밥을 해먹고 장구벌레가 막 득실득실한 걸 가지고 밥물을 붓고 그랬는데 뗄나무도 없었습니다. 들에 가시덤불하고 풀돌밖에 없었어요. 소 말을 놔서 막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남의 겨니까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들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그 할머니들이 말똥 소똥 주스다가 말려뗄 때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꿈 같은 얘기일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이제 저런 와싱토니아 야자 씨파종에서 저렇게 키우기 시작하고, 네. 돌을 수도 없이 주워서 담을 쌓고 해가면서 저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나무에 미쳐서 저렇게 밀감나무 심었다가 80년대 초에 아마 최초로 한 5,000평에 심었다가 다 잘랐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밀감나무 저렇게 많은 양을 잘라낸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저거 자르고 욕 많이 먹었어요. 저걸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 잘라버린다고 저를.
손가락질 욕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밀감나무 키워가지고는 무슨 승산이 없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렇게 애지중지 서울에서 1,000을 갖다가 겨울에 싸서 얼지 않도록 해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저렇게 열릴 때쯤 성목이 돼서 다 잘랐죠. 네. 이제 이렇게 조금씩 뭘 만들어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쪽 좌측 끄트무리가 조그맣게 이제 처음에 집을 몇 년 후에는 저렇게 짓고 살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지금 정원을 만들기 시작할 때 참 우리 한경면에 김태웅 면장이라고 계셨는데 한 3년간 와서 졸라댔어요. 한경면에 관광지 없다고 이걸 만들자고. 그래서 저는 이건 못합니다. 이곳은 관광지 만들 곳도 아니고 저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을 버팅기니까 그 면장님이 다른 놈은 술 받아주면서 하겠다라는데 저놈은 허자라도 저렇게 반대한다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홍영기 지사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한마디 하시대요. 여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너무 몰아서 만들 수가 좀 사람이 찾아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혼자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혼자서 탄식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사님, 한라산에 아무도 못 가는 험한 계곡에 향기 좋은 꽃 피면 벌나비 와서 꿀따 갑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고 가시대요. 그러더니 한 10일 후에 사모님이 오셔서 지사님이 오셔서 막 칭찬을 하셔서 한번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좋단 말씀 한마디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아니 오셔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일쯤 됐는데 제주도청의 공무원들이 두 분이 찾아와서 그분을 요즘 제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누군지 만날 수가 없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알기에는 사무관, 서기관 두 분이 방문을 했을 텐데 와서 제주시 쪽에다가 2, 3만 평을 대체해 줄 테니까 옮겨서 만드는 게 어떠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참 좋은 귀가 번쩍 뜨이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에다가 2, 3만 평을 대체해 준다니까 오면 영업도 잘 될 거고 땅값도 올라갈 거고 금방 부자 될 텐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제주시가 좋으면은 서울에서 도시에서 살지 제가 뭐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제 여기 저지는 닭머런 나의 고향이 됐는데 이제 여기 한경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허자고 면장이 졸라댔는데 내가 여기 제2고향 떠나서 나만 혼자 돈 벌고 잘 되겠다고 제주시로 나가겠습니까? 해주려면 여기다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 20일 후에 허가를 해줘서 그걸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저런 나무는 전부 육지에서 사다가 심은 겁니다. 저 나무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신 나무 그겁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많이 봤구나. 예, 이 나무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돌과의 싸움을 수없이 하면서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거를 하려니까 담을 3번 4번 고쳐 쌌습니다. 처음엔 헛담으로 쌌다가 다시 또 이걸 겹담으로 쌌다가 자꾸 허물어지고 높아요. 바람은 너무 큰 바람이 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연구를 해서 저렇게 다듬어서 저렇게 높이 쌓는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저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아시죠. 저 속에 자지잔 돌을 수도 없이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원이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저 돌과 흙이 15톤 트럭으로 약 한 10,000트럭 가까이 실어들여서 조성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이따가 보시고 저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쌓았는데 저 문 하나 만드는데 3사람 4사람 데리고 1년씩 걸려야죠. 네. 저는 저 돌에 미쳐서요. 그때는 돌에 대해서 제주도 어른들은 별로 모르는데 저는 저 밭에 돌담불 저런데 막 보면은 저 돌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돌에 미쳐가지고요. 이 정원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는데 건축, 토목, 조경, 관광학 아무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이 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행도 다닐 수 없고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전 세계의 식물원 공원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인기가 좋은가, 제일 좋다고 하는 정원이 어느 나라야 어디의 수도에 있고 어느 지방에 있고 한가를 그걸 조사를 하고 제일 아름다운 곳을 책을 통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이 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맨날 그러한 고민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꽉 막혀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3시간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감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도 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돈도 25살에 3만 원 주시대요. 나가 살려고. 그래서 서울에 산꼭대기 가서 방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원을 왜 왔는지를 그걸 몰라요. 근데 중국의 14억 인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주먹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샅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수도 없이 연구하고 초청하고 아마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 좀 어렵지만 고위층들이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고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보이게끔은 못 울었지만 마음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국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나를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고위층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초청을 해줄 때 제가 큰 용기가 많이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분들한테서 격려를. 저 돌을 하나하나 망치로 다듬어서 저렇게 맞춰서 쌓고 하나하나 작품을 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책을 놓고 싸우고 읽고 공부하면서 혼자서 그러니까 보통 많이 자면은 아마 6시간씩 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보통 4시간, 5시간. 요즘도 제가 10시에서 11시에 자고 4시면 애누리 없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5시나 5시 반 전에는 밖에 나오죠. 이때 지금은 저렇게 장비가 있지만 처음에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담을 쌓아보지 않으면은 그 고뇌를 모릅니다. 아무도. 네. 근데 저는 그 쌓을 때 힘든 것보다 저 쌓아놓고 나서 그걸 보는 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해서 힘든 거를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허리를 3번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큰 수술을 7번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거는 한 10번도 더 입원했었죠. 크게 다쳐서. 그래도 이제 못 일어나겠구나, 끝났구나, 이제 일 못하겠구나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왔습니다. 네. 저런 나무는 전부 제가 육지에 가서 사서 거기서 인부들 대가지고 작업해서 큰 차에 실어서 배에다 실어서 전부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직원들하고 철사를 걸어서 조그만 작기로 당겨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를 괴롭힌 거죠, 말하자면. 근데 괴롭히고 나서도 그렇게 아름다워, 나중에 그걸 다 풀어내고 나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도 낳아서 교육 안 시키고 제멋대로 크도록 내버려 두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이죠. 짐승과 다를 게 없죠. 사람도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뇌가 따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님,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 나무도 하나하나 그러한 정성이 안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아름답다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커져서 그거를 저렇게 정교하게, 그러면 식물에 대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저렇게 터득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종이에다가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글을 붓글씨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칭만칭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의 정원을 통해서, 저런 나무를 통해서도 그러한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를. 네. 토목, 조경, 관광학, 건축,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지금 저희 정원에 와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 수만 개의 식물원과 공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연 최고다. 이 정원을 따라갈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석학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여행가, 관광 기자들, 중국 언론에는 약 600여 차례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장차관급들이 쓴 기사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그만큼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난리들인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폭포를 공사를 하려면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는 반만 했었습니다. 저 반 정도 공사해놨던 것을 다시 또 돌을 사들이고 흙을 사들이고 준비해놨다가 저기가 편편했던 땅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물이 거기는 하나도 없는 곳 아닙니까? 저게 지하 200m 지하수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세계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연못에 잉어 와서 보시면 다 알지만 조그만 연못도 한번 잉어 키워보려면 얼마나 힘이 든 줄 압니까? 굉장히 기술이 필요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 잉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촌 그 먼 데서 이 제주도에 왔을 때 뭔가 세상에서 보지 않은 것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영원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을 또 그만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이곳은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런 탑 같은 거 하나 저거 만드는 데는 엄청난 이 자료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의 좀 호주의 채널 라인인데 아주 우리 정원에 푹 빠진 열광팬입니다. 2번 와서 촬영해서 45분씩 2번 방영했습니다. 채널 라인에서 3년 거쳐서 2번이요. 네, 방영해서 저걸 보고 호주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달려왔어요. 우린 일하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지금 바로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세계 각국에서 저를 와서 찾습니다. 그 만나면은 우리는 원장님 저 사우디에서 왔는데 또 브라질에서 왔는데 칠레에서 왔는데 이 정원 하나 보러 한국에 왔습니다. 이 정원 보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나갈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돌아가서 자기네들의 보도도 많이 해주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우리 정원이 이거를 제대로만 인식해서 홍보를 해준다면은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올림픽 나가서 체육 금메달 하나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완벽한 금메달을 따놨는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문화를 즐기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중국에서 와서 자문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왔다 가고 어제도 왔다 가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96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에서 정상회담 했습니다. 근데 클린턴이 뭐를 좋아하는지 우리 지도층들은 아무도 연구를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클린턴이 그 어렵게 제주도까지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제주도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 확 바뀔 텐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만 잘하고 경호만 잘해서 안전하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면 됐다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를 갖고 우리 국위선양을 하고 문화를 갖고 세계에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문화예술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는데 그거를 짚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다녀가고 나서 하버드 대학의 스컬리 박사라는 분을 삼성그룹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정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주에 클린턴이 왔는데 세상에 이 좋은 걸 안 보여줬느냐. 이걸 보여줬으면 대한민국을 달리 봤을 텐데
일본은 클린턴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일본 방문할 때 미리 분재 한 점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분이 분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벌써 그 딱 알고 양국 국기 꽂고 전부 기념 행사로 해서 거창하게 행사를 해서 분재 한 점을 선물을 하니까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돌아가서 장문의 편지하고 이렇게 보내니까는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했죠. 그렇듯이 우리 제주에 왔는데 클린턴한테 우리 정원을 하나 보여주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죠. 일본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게 바로 분재 때문에 인류 국가가 된 겁니다. 64년 도쿄올림픽 때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 미국, 선진국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연구들을 해낸 게 우에노 공원 안에 도쿄미술관에다가 분재를 전시를 하고 거기서 마당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그걸 보여주자 하니까 미술인들이 반대해버리고 그래서 억지로 설득시켜서 그게 실행이 됐는데 아니나 다릅니까? 유럽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냥 재팬 넘버원 난리가 난 거죠. 바로 일본이 그 문화로 인해서 분재 문화로 인해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겁니다. 그게 너무 보기 좋고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작품을 보고 놀란 거죠. 그 앞에서.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저희 정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정원에 가면은 그 기념비를 제가 새겨놨어요. 다이조 이와사키상이라고 일본의 세계분재위원회 부총재가 2번 와가지고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세계 인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와서 차 마시면서도 우리는 이 정원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 이젠 졌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 정원을 방문하기로 확정이 돼서 경호 검역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이틀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된지 아세요? 우리가 분재 역사 얘기를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관람도에다. 분재 역사 얘기를 써놓으니까 일본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문화인데 중국은 개방화를 늦게 됐고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그걸 저희 문화로 둔갑을 시킨 거죠. 브레테니카 사전에다가 본사이라는 재팬 본사이라는 것을 갖다가 브레테니카 사전에다가 딱 올려놔버리고 저희 문화로 둔갑시킨 거죠. 그래서 기모노 입고 게다짝 신고 시연들을 하고 자기 문화라고 행세를 했는데 올림픽 때. 지금 개방화되고 나서 저희 정원의 역사 얘기를 딱 써놓으니까 중국은 1600년 정도 됩니다. 약. 우리는 고려 중엽 때 한 800년 역사가 되고요. 일본은 한 6, 7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원 문화는 고사기 기록에 일본 고사기 기록에 백제인 노자공이 시조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백제인이 건너가서 일본 조경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도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로 써놓으니까 일본 총리실에서 경호검역 다 끝났는데 못 가겠다고. 거기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부인한 곳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기네 문화가 아니라고 부인한 게 아니라 역사 얘기를 바로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안 와도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냐고. 제가 외교부 장관이실 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걸 보도함으로써 전 세계에 나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런 거 하나 못 만들었느냐 하고 원망할 테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너무 그렇게 개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라고 여태까지 거짓말하다가 이제 그게 세계인들한테 다 중국이 개방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이제 역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자기네 문화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부인 안 합니다. 이제 다 그게 맞다 그러지. 그렇듯이 이 분재 문화를 통해서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이 거의 다 지금 러시아까지 지금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까지 지금 분재들을 하고 노르웨이까지 지금 시작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애기들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듯이 이 나무 키우는 정성을 들이면은 드리는 것만큼 교육에 열의를 가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그 관람로에 글을 전부 써놨는데 그 글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장쩌민 주석이 40분을 연장해가면서 그 글을 다 읽고 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5분 방문하신다는 분이 1시간 10분 걸려서 그걸 다 읽어보고 깨닫고 가서 열흘도 안 돼서 중국의 고위층들이 저희 정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생각 없이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방문해서 지도자들이 오는 줄만 알았죠.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못했죠. 그랬는데 6개월 정도 있다가 외교부에서 5명하고 인민일보 국제부 주임께서 방문하여 주석님이 여기 다녀오셔갖고 간부들한테 여기 가서 개척정신 배워라. 일개 농부가 정부 지원 없이 혼자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배워야 될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저를 계속 초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느라고 갈 수가 없었죠. 1년이 지나서 제가 베이징에를 갔습니다. 장쩌민 주석이 1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후진타오 주석 방문한 때고요. 네, 이거는 브루나이 국왕 방문했던 거고, 이건 마카오 총독이 와서 저를 마카오에 초청을 해서 제가 바로 못 가고 2년 후에 갔습니다. 자기 마카오에서 이제 철수한다고 빨리 왔다 가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마카오 이 관사에 가서 이 공관에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건 훈센 총리 부인 왔었던 거고요. 이건 브루나이가 아니라 뉴질랜드 총리 방문하셨는데요. 그 길에 써 있는 관람로에 써 있는 글 그 더운데 100% 다 읽고 가셨습니다. 네. 이거는 인민일보 사장이 쓴 겁니다. 장앤농. 예, 번제와 인생이라고 우리 정원에 왔다 가가지고 직접 사장이 쓴 겁니다. 네. 이거는 저를 이건 광명일보에서 나간 것 같은데 광명일보에서 나간 겁니다. 네. 부총 편집장이 쓴 겁니다. 이게 중국 조경에 대해서 저더러 평가해달라고 인민일보 사장이 저를 초청을 해서 베이징에 가서 중국 조경에 대한 평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같은 농부 할아버지가 저 못합니다. 중국의 대국의 평가를 정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다 하십시오.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껄껄대고 웃더니 우리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원장 선생을 세계적인 조경가로 인정하지 세계적인 석학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면 변화 두고 기다렸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제가 쓴소리 해도 좋습니까? 이거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거 2시간 동안 한 것. 이제 세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 기자들하고 여행사 임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서울, 경주, 안동, 부산 돌아서
나한테 왔다 간 사람이 한 5, 6천 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바쁜 우리 데리다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시간 낭비시키고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시키나. 그런 원망 아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혼이 들어간 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1등을 찾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 잠이 옵니까? 관광을 조그맣게라도 한다는 사람으로서 잠이 안 오죠. 우리 걸 보고 뭘 하느냐면 이걸 왜 일찍 안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느냐. 일찍 보여줬으면 우리는 시간 전략하고 일찍 끝냈을 텐데 왜 그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내가 이태리 기자하고 미국 기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도 5천 년 역사다. 제대로 보면 볼 게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당신 한국에 와서 뭘 봤느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러 왔다고. 여기 거가 제일 좋다고 그러길래 이거 말고 육지에서 본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돌아본 중에서 제일 나은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꾸 꼬치꼬치 물었더니 안동 하회마을이 제일 나은 것 같았는데 못 쓰게 배려놨더라고요. 원형 보존 안 시켜놨다고. 제가 안동 사람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방법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우리나라 관광이 그래도 뭔가 변할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세계 사람은 지금 새로 된 것들을 이것저것 만들어 놔봐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혼이 들어간 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1등을 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관광이 사는 거죠. 이분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다이조 이와사키상이라고 그 친애하는 성범용 원장 당신의 분쟁은 세계 인류입니다. 이러고 와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세계인들 나무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주도는 지구상에서 위도상에서 이렇게 기후 좋고 살기 좋은 제주도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섬을 어떻게 청정을 유지하고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요즘 곳곳에 난개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가슴이 털컹털컹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싶다고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너 돌아가라고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 아닙니까? 이주해서 그럼 살고 싶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누구든지 살고 싶은데 자꾸 온다는 것은 이만큼 제주도가 좋은데 그걸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릇을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 빨리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느냐, 도시계획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관건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제주도가 넘어 살기가 좋아서 여기만큼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섬, 좋은 한국의 보물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또 많은 소득을 올려서 부유하게끔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을 얼마만큼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 국제자유 도시를 만들려면 몇 년 전부터 법을 만들고 연구들을 해서 팀워크를 짜서 연구를 하고 해서
법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국제자유도시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해버렸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도지사님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밀려오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잠을 별게 아닌 농부면서도 이거를 제주도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참 많은 번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요즘에 한 달에 뭐 거의 뭐 1년이면은 뭐 1,000몇백 명, 1,500명, 뭐 1,300명 이렇게 이주를 해오는데 이주 왔다가도 또 정착을 못하고 또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이 제주도라는 이 도시계획 하나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여기서 영위하면서 이 자연을 파괴 안 시키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살 때는 한 200만 300만 와서 살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도시는 점점 더 싫어집니다. 이제 그 제주도에 와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은 제주도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나면 아유 나 여기 집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싱가포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600만인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지금 이 많은 면적을 어떻게 해서 이 자연을 파괴 안 시키고 우리가 이거를 쾌적하게 많은 사람이 수용하고 살 수 있는가를 그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예산 모든 게 다 따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 정원 하나 가지고 지금 50년째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몇 번씩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그동안 이걸 만들어 오고 한 경험으로 봐서 제주도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다고 끌어올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은 뭐 지금 이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만이 아니고 지구촌에 어디서도 다 찾아옵니다. 저한테 와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저 칠레니 남아공이니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데서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신공항을 저는 반드시 유럽이나 미국 갈 수 있는 환승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안 가서 금방 후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영종도에서 제주공항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유럽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미완성이고 한 반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맨날 기도가 그겁니다. 세계 사람들을 다 제주도로 올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정원을 그렇게 만들도록 도와주시라고 맨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자신 있게끔 제가 전 세계인을 다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항공이나 모든 교통이나 여기 모든 도시 시설이 얼마만큼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세계를 위한 그릇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지도층이 6만여 명이 왔는데 우리 한국의 지도층은 20, 30명도 안 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도층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나 철학이 대단합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그러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하고 말할 때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한국은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질 못하니까 힘이 들죠, 제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연구원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한국을 잘 안 다닙니다. 다닐 시간이 없어요. 또 허비할. 그래서 우리 정원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원을 제주도에 귀한 분들이 제주도를 한번 방문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귀한 분들에게 뭔가 제주도에 머리에다 각인시켜서 갈 수 있는 좋은 인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주 관광의 발전의 관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분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이 홍보나 제주도가 위상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지사님께서라도 세계 각국에 오는 귀빈들한테 선물할 때는 제가 볼 때 돌 하루방 하나 정도로 선물을 하지 마시고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 많습니다. 제주도에. 또 서예 잘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누구누구 손님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이거를 선물을 하면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 좀 부탁을 하면 해주겠느냐고. 그러면은 그 문화에 대한 위상이 제주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거를 선물로 하면 제주도가, 그리고 그 그려서 선물한 분도 그만큼 또 가치가 있어서 뜨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쪽으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뭐나 이런 얘기는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건 당국에서 하시고요. 저는 약간의 말만 하겠습니다. 제주 시내는 사실상 넓은 공간을 둬서 나무를 좀 많이 심고 공간을 둬서 고층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30층, 50층 가량은 고층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땅을 전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통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교통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간의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중소도시에도 30만, 40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미리 구획 정리를 전부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과 모든 게 중앙정부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당신은 이제 여기서 살 수 없다, 못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홍콩에 갔는데요, 관광객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그 좁은 2차선에요 관광버스 딱 한 5, 6대 대놓으니까 도로가 2시간, 3시간 마비입니다. 그렇게도 한 사람도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들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고 급한 사람은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길 넓힐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하는 데서도 그 관광객들을 최위주로 해서 이 홍콩 시민들이 불만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저는 기다리다 못해서 걸어가서 밥을 먹으러 같이 가면서 웃으면서 그래도 이 홍콩 시민들이 저거 가지고 어떤 데모나 항의하는 거 없느냐 그랬더니 안 한답니다. 절대. 네.
그게 서로가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그것이 우리 관광이 그만큼 제주도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그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상대를 좀 내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주를 세계인이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이제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는 모조품 같은 작품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아야죠. 제주에만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곧자와려 국립공원 만든다고 엊그저께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아주 생각입니다. 그거 어떻게든지 지금 조금씩 개인 것도 있지만 잘 묶어서 국립공원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전에 우지사님한테 몇 년 전에 제주도에다가 50년 계획으로 국립공원을 만드십시오.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수목원은 지금 한라수목원은 제가 자랑이 아니라 현치방 군수님께 빨리 제주도에 수목원 만드십시오 해서 건의해서 그 현치방 군수가 북제주 군수 하실 때 제가 건의해서 한라수목원이 탄생된 겁니다. 제가 만든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한라수목원이 바로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적어서 아쉬움이 있죠. 그때 더 큰 땅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거라도 하라고 제가 그 초대 원장이 와서 너무 적다고 막 그래서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목원이 지금 한라수목원이 아마 제주시에서 가장 지금 요즘 인기가 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곶자왈은 국립공원으로 반드시 국립수목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으로. 그래서 그 빨리 확장해서 단 한 평이라도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은 절대적으로 파괴시키지 말고 이 도시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정책 당국에서 연구를 하셔서 수립을 하셨으면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앞으로 한 300만 가까이 지금 부산이 350만인가 360만인데요. 상상을 못하죠. 300만이 산다면 제주도가 막 비좁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생각하면 뭐 이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주도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굉장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재선충 방지하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사실 소나무는 그렇게 경제적 가치는 없어요. 녹화만 큰 가치가 있지 보기가 좋았지 환경에만 보기 좋고 그렇지 이 목재로서나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무들 심지 마시고 편백을 어떠한 공안지에라도 편백나무를 지금 대대적으로 금년에 여름에 씨앗을 따서 가을에 씨를 그걸 빨리 떨어지기 전에 미리 다 익으면은 잘라서 따서 파종을 시켜서 그걸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 제주도에 편백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 재선충이 아무리 와서 소나무가 다 죽어도 또 제주도가 또 푸르고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이 되도록 이 편백나무를 그렇게 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제주도에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제가 다 표현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섬이 정말 다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물섬으로서 아주 무한한 이 우리 한국의 자긍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한편에서나마 저거를 세계적인 곳으로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